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오늘 5월 9일, 2년 전 2017년 5월 9일은 조기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고 내일 5월 10일 정식 취임을 합니다. 자, 정식 취임식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렇게 해서 취임사를 했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의 목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국정의 목표들 가운데 어떤 부분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선언적인 의미, 선언적인 의미의 그 말들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다짐하는, 약속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가령 이런 거죠.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또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희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 평가력이 이렇게 많이 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약속 안 지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또 이런 말도 했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또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도 다들 생각은 계시겠지만은 이것을 정말 약속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반면에 취임사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한 분야도 꽤 있습니다. 제가 취임사를 여러 번 다시 오늘 2년 전 취임사를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약속을 한 부분 한 7개를 꼽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약속 뭐냐? 광화문 대통령실에 열겠다. 또 중요한 언론 브리핑은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 야당과 대화를 잘하겠다. 공정한 인사하겠다.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안보 위기 서둘러 해결하겠다. 이런 7가지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좀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채점을 한번 해보죠. 첫째,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준비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선 때 공약을 했죠.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 종합청사로 옮겨서 또 시민들과도 대화하고 또 심지어 취임사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자, 이것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광화문 시대 자문위원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취임을 하면서. 또 실제로 공약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올해 1월 초에 유홍준 광화문 시대 자문위원 사실상 포기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광화문 인근의 새로운 곳을 찾아서 집무실과 관저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공약 이행 불가를 못 박았습니다. 두 번째,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했죠. 자, 주요 사안 직접 브리핑은 그날 취임식 한날 취임사를 하고 그날 오후에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또 주영훈 경호처장 임명 발표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순천간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취임 후 3번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와서 한 게 아니죠. 취임 후에 2년 동안 딱 3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취임 100일, 그 다음에 2018년 신년 기자회견, 또 2019년 신년 기자회견. 이번에 취임 2주년을 맞는 기자회견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친여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는 KBS와 오늘 저녁에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물론 KBS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질문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언론사는 완전히 배제한 채 공영방송 아주 좀 친여 성향으로 확 돌아선 KBS와만 인터뷰를 합니다.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전혀 안 지켜졌죠. 자, 세 번째,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했습니다.
권력기관이라고 그러면 뭐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중에서도 검찰입니다. 초기에 그 청와대 지시로 정부 각 행정부처에 적폐청산 TF가 설치가 됐죠. 그리고 검찰과 법원, 경찰 이 안에 전부 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조사한 내용들 결국은 검찰에 가서 검찰이 적폐수사에 이른바 적폐수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국정과제 1호로 했던 적폐청산, 그 적폐청산 수사를 검찰이 했습니다. 권력기관이 했죠. 그것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공수처 설치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이 공수처 설치도 결국은 뭐 검찰을 견제를 하고 옥상옥에 그 어떤 그 수사기관을 만들고 또 특히나 그 권력 옹호기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기관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형태로 좀 더 종축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도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처음에 좀 그런 흉내를 냈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있고, 뭐 야당 원내대표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상설 국정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대화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를 했고, 그 첫 그 회의가 작년 11월 5일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기별로 이렇게 개최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강간무소속입니다. 왜냐? 이것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무리죠. 지금 계속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인사참사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 그 보고서 불채택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강행을 했고, 또 특히 이번에 지금 전국을 이렇게 만든 패스트트랙 이 지정 입법 이 과정에서 한국당을 완전히 패싱을 했죠. 자, 이런 상황인데 과연 대통령이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다섯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상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뭐 여기서 어떤 굳이 자료를 제가 제시하지 않더라도 지역적 인사 편중이 극심하다. 이것은 각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실제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능력과 적재적소라고 했는데 조각 때부터 줄줄이 인사 참사가 났죠. 그리고 또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뭐 유능한 인재를 뽑겠다고 했는데 그 단 한 명이라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파에서 발탁한 경우. 그 대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캠코더 인사라고 그러죠. 캠프 출신, 대신 캠프 출신. 코드가 맞는 사람들. 또 더불어민주당 출신들. 내 편만 계속 가져다 쓰는 그런 인사를 해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여섯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또 일자리 수석까지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하면서 상당히 의욕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일자리 대란, 뭐 고용 참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뭐 지표상으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1분기 실업률이 4.5%입니다. 이 수치는 2010년 1분기 4.6% 이후에 그 최다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난 3월 기준으로 보면은 청년 실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청년 그 체감 실업률, 청년 실업률 이것이 각각 25.1%, 1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특히 일자리를 먼저 챙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지금은 훤히 돼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6개 전부 낙제점입니다. 마지막 7번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 도쿄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미국에도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고 또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평양에도 갔고 워싱턴도 갔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 북한과 잘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빠졌고 또 미국은 또 한국 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과는 심각한 외교 마찰이 벌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거의 고립되는 그런 외교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음선에서 뽑아본 7개의 구체적인 약속, 이 중에서 6개는 낙제, 1개는 평가 여부. 그렇다면 이것을 국정인연을 점수로 평가하기에 상당히 민망한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이 말이 2년이 지난 지금은 비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문재인 정부의 독선, 독주를 지적하는 말이죠.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대통령의 말을 트집 잡아서 비꼬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송은근의 혼술이었습니다.